최근에 또 하나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렇게 크게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고 본범님의 이미지에 맞는 아파트를 보시면 근데 제가 폐차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폐차를 계속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이 아파트를 봤어요. 근데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갈치 여기 근처에 있던데 그게 국제시장 근처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워요. 네. 나 국제시장 많이 갔는데 부산에 놀러 가면 이게 토성동에 있는데 남포동, 자갈치시장, 부산대 병원, 서구청, 그리고 뭐 학교, 예. 학군도 좋고 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요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주위에 인프라가 엄청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매매도 잘 되겠다, 이거가 되면, 그래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거든요. 여기 역도 교통편도 그렇고 네. 주위에 인프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남포동도 근처에 있죠. 바로 집 앞이 남포동. 예, 베란다에서 남포동이 이제 바로 보이는 네. 뷰잖아요. 네, 네. 전망도 이렇게 뷰가 나오는데 네. 왜 여기에 2명밖에 안 들어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일단 금액이 3억대였고 예. 그리고 서구예요. 부산의 핫하다는 뭐 해운대, 수영구, 남구 이런 게 아니고 예. 서구는 그 인식이 좀 낙후된 지역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 당시에 이걸 시세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정도 시세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시세가 나왔을 때가 3억 6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저층이. 근데 여기는 20층 건물에 11층이고 예, 11층이잖아요. 예, 그리고 동향이에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받겠다 해서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고 이래 했더니 3억 7천, 뭐 8천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물어보고 두 번째 또 전화했을 때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다 해보니까 인테리어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시세 조사를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아, 1,000만 원 갭이 나요? 예. 그래서 인테리어는 들러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했어. 그냥 3억 2,200에 받았거든요. 최저가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예, 더 맞아요. 적었네. 예, 그냥 그것도 그냥 툭 던졌어요. 그래서 81%에 받은 거거든요. 81%네.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유찰시키고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랬는데 딱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통 80%는 넘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통은 서구인데. 90% 근처에서 네. 낙찰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80%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폐차를 계속 달아서 계속 해보니까 이건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이 되더라고요. 감이 오죠. 예. 예. 그리고 그 전날도 들어가서 폐차를 받았거든요. 2건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 폐차한 거를 쭉 계속 넘겨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쭉쭉 넘기는데 뭔가가 눈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날 같은 교육생 친구한테 제가 입찰을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힘을 줬어요. 근데 두 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날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좀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언니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지만 3억대는 경쟁이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그냥 언니 소신껏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둘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고 왔어요. 그 미납관리비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관리소에서? 예. 왜 안 그러지? 개인정보다 이러면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아파트를 치면 부동산 컨설팅 막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어떤 컨설팅 거기 딱 블로그 들어가니까 250만 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미납관리비. 그래서 원래 쓰려던 금액에서 250을 빼고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등하고 한 20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네요. 근데 그날 되게 웃긴 게 2등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거 할 때까지는 계속 막 친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다 나가고 둘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하냐니까 자기도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둘이 말 안 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아줌마가. 2등도 깔끔하게 적네. 딱 3억 2천에 뒤에 지저분하게 막 적히다. 네, 저도 그런 거 싫어서. 기대 안 하고 던지는 것 같네, 그건 또. 그렇죠. 서로 그냥 툭 던진 것 같아요.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었어요? 소유자였어요? 소유자였어요. 소유자가 살고 있었어요? 네. 만나봤어요? 처음에 전화로 이제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제 낙찰됐다 하고 연락처 남겨놓고 하니까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아, 바로 왔어요? 네, 바로 와서 굉장히 당당하게 월세방 얻을 돈을 내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제가 사모님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너무 당당하시다고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사비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납관리비 다 정리하셨을 때 하는 거라 하고 오늘은 그냥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전화만 드려본 거라고 사분 좀 알아보시라 하고 이제 끊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잠수 타시더라고요. 근데 잠수가 제일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싶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로 계속은 아니더라도 잊어버릴 만한 3일에 한 번씩 문구 그렇지. 잘 계시냐고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그랬는데도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500만 원 달라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요? 네, 그래서 미납관리비를 정리를 다 하셔라. 그리고 나서 다시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대요. 그래도 미납관리비 정리가 다 된다는 조건 하에 뭐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돈을 끌었거든요. 그리고 또 잠수 타시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한 번 전화가 와서 잔금을 언제 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신다는 날짜에 맞춰서 제가 잔금을 칠 거라고 그 정도는 제가 배려해드릴 수 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1월 8일 날 낙찰 보고 2월 20일 날 잔금을 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니까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 명령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도착이 됐을 때 강한 어조로 보냈어요. 법원에서 가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도어락 같은 게 상할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주시던지 아니면 그날 집에 딱 계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태도가 틀려졌네요. 네. 제가 원래 경매를 시작할 때도 너무 박하게는 하지 말자.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는 없어도 서로 기분은 안 상하게 하자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사전 얘기 들어보고 그 뭐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 하고 제가 그래서 집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니까 언제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봐도 된다 하고 하셔서 아 거짓말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는데 제가 이 명도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잘하구만. 아직 그래서 그냥 명도비도 드리고 미납관리비도 제가 다 하고 해서 그 나가시는 날 현금으로 달라 하시더라고요. 통장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집이 보고 싶고 해서 가서 갔는데 집 상태는 뭐 과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도배 정도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미납관리비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다 세이브가 되는가 보다 했는데 부부 두 분이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되게 친절하게 이런 거는 이렇게 써라 막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청소도 다 하고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사람 써서 할 거니까 그냥 집만 빼셔서 이사 가시라고. 근데 너무 잘해주시니까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사실 봉투에다가 식사하시라고 10만 원 따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따로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잘 도착했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미납관리비하고 이사비하고 다 챙겨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비 200만 원이랑 미납관리비 250이랑 이렇게 450만 원 정도? 네. 야 많이 주네. 부자네 부자. 아니 제 마음도 편해야 되니까 450만 원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사비를 정말 많이 챙겨주는 겁니다. 그거는. 네 맞아요. 제가 원칙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얼굴 붉히면서 하는 명도는 그거는 진짜 옳은 명도는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나갈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 잘 살겠다 이렇게 인사하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해주면서 하는 명도가 그게 진짜 진정한 면도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생들의 특징을 예를 보면은 이 정류하고 있는 사람하고 안 다투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좋게끔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다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교육생들이 간혹 이렇게 생기거든요. 본범님처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내 편하자고 이렇게 명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명도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명도 비용은 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한테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낙찰받고 한 달 아니면 2달 동안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 내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말이라도 좋은 쪽으로 해주고 그 사람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금액도 좀 지키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진짜 면도지. 돈으로 얘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 것 같으면은 맞아. 굳이 빨리 만날 필요도 없어. 돈 줄 테니까 지금 가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현금 들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또 도락비도 주려고 그랬다면서. 아 맞아요. 요번에 또 하나 배운 게 무작정 이거를 잘해줘서는 안 되겠다. 전화 오면 늘 이렇게 뭐 잘 되는 쪽으로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사 갈 때 도락을 뺏어 가시겠대요. 그때는 저도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대표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대표님한테 바로 이제 요청을 드렸죠. 대표님 전화 한 통만 좀 해달라고. 해서 대표님이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주 사장님한테 제 말 잘 전해달라 하면서 굉장히 자세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뭐라고 통화하셨냐고 궁금하다고. 그 한마디 했어요. 이사비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강하게 나갈 땐 정말 딱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거 있잖아요. 말할 때 그냥 엇박지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본번님이 그동안 시간으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사비하고 관리비하고 이것도 우리가 다 챙겨주면서 해서 했잖아요. 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줬지. 내가 요거도 해주고 요거도 해주고 이사 날짜까지도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그 도락이 뭐시라고 그걸 떼가냐고 뭐 그거 우리 그냥 달면 된다. 그냥 도락만 가져가고 이사비하고 관리비는 계산하시고 나가시라. 그러면은 사모님이 이렇게 들으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도락비를 주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본부님이 뭔가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전화로. 내가 괜한 말을 꺼내가지고 일을 그르칠 뻔했다면서. 그래서 하여튼 대표님 전화 한 통 덕분에 저도 50만 원 깎고 원래 250 드리기로 했는데 50 깎고 200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우리 사람이 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이사비를 이만큼 주고 거기에다가 관리비 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나 지금 이 얘기 나는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다 어떤 걸로 하겠다고. 그거 이사비 너무 과하다. 내가 쓰지도 않은 관리비도 내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지 이때 동안 내가 물건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없었다. 이사비는 100만 원을 합시다. 갑자기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집에 올수리까지 다 했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사비 낮춰라. 그렇게 얘기했죠. 한 30분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끊고 계속 미안하다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 도락 때문에 네. 괜히 도락비 받으려다가 50만 원만 네, 깔고 50만 원 깎였어요. 근데 끝내는 도락비를 줬잖아. 나중에 식사. 이거 가지고 밥 한 끼 먹으라고 또 따로 봉투 이렇게 챙겨가지고 주고. 진짜 캐릭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본범이에요, 본범. 다음에도 이제 물건을 받을 텐데 그때는 진짜 면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때도 저한테 또 연락을 하셔야 되고. 네. 이게 명도가요.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틀려. 결과는 똑같아. 우리 뒤에는 법원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는 3개월 안에 나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같이 다 틀려. 진짜 신기하게 무슨 지금처럼. 제가 받았는 물건들이나 제가 진행했던 이 명도를 보면은 그 과정하고 결과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둑을 두잖아요. 돌 하나를 상대편에서 딱 얹었을 때 얘가 이 돌 하나를 얹는 그 이유가 수가 한 5, 6개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나도 이 상대편에 돌을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돌을 또 얹는단 말이에요. 그 돌을 얹는 이유는 얘가 여기로 돌을 놨을 때 이렇게 돌을 놨을 때 그 상황을 다 생각을 하면서 돌을 놓는데 이게 교생들이 돌을 놓을 때는 이게 심리에 의해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단어가 전달되는 게 틀리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분한테 말하는 어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말인데 이게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재진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과정이 계속 틀어지는 거야. 또 이제 그렇게 틀어지면은 또 수가 보이거든요. 본범님이 보면은 너무 마음이 여리여리해.
그동안 살아왔을 때 일반적으로 평온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동화가 되는 거야. 지금 본인이 죽을 판인데 상대방을 계속 생각해주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그 상황 때만. 어떨 때는 칼처럼 자를 때는 잘라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본부님한테는 큰 숙제죠. 자꾸 하면 늘겠죠. 늘어요. 그것도. 네.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소심하고 여리여리하잖아요, 제가. 네.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영혼에 1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분들 내보내고 집을 확인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날 딱 했는데 전 잘 모르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비싸게 보이는 돌 있잖아요. 아, 벽 쪽에 이렇게 예, 붙이는 그런. 예, 그걸 한 벽을 전부 다 그걸로 인테리어를 하셨던데 저것만 하는데 800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중간에 숲도 있던데 여기만 뭐 물을 가끔씩 뿌려서 습도 조절을 하면 된다고. 와. 여기는 공기청정기도 필요 없고, 예, 네. 제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집을 확인해봤을 때 퀄리티가 좀 틀리던가요? 네, 집이 굉장히 밝고 환하고 그 이사 나가시면서도 청소를 대부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손볼 건 없어서 그냥 그 문에 시트지는 제가 다 발랐거든요. 그리고 도배하고 그리고 입주 청소하고 안 그래도 아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34평인가? 35평. 35평인데도 되게 집이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이더라고. 네, 맞아요. 집 보는 사람들은 아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로 올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새는요? 새는 이사 나가시는 날 당일날 그 주위 부동산을 싹 다 돌았거든요.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가서 그 사장님한테 한 달 안에 빼줄 자신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딜은 안 했어요. 돈 내기는 안 하고 한 달 안에 빼주실 자신 있으시면 제가 여기만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제가 같이 다 풀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이면 나간다 하더라고요. 맞출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빼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딴 데 안 하고 단독으로 드린다고 했거든요. 3월 10일 날 이삿 날이었거든요. 이제 나갔다고 전화하니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둘러보고 제가 뭐 도배는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트지 새로 할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미리 내놨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와 있다고 올라오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시는데 느낌이 교장 선생님 같은 깐깐한 할머니가 그냥 한번 씩 보시더니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억 7천에 내놨습니다 하니까 2억 5천 하입시다 하더라고요. 한 2, 3분 보셨나?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사모님 이거 매매 아니에요. 전세예요. 2천을 후려치시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멋쩍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하시겠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어제 보신 사모님이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만 깎아달라 해서 그냥 바로 그럼 1,000만 원 깎고 그럼 바로 하는데 그럼 제가 어제 부동산 그 중개사님한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중에서 거실하고 주방은 LED 등으로 들어가고 방은 그냥 기존 등이었거든요. 그걸 다 LED로 하자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몇 개를 뺐어요. 그리고 3월 10일 이사 나가셨는데 저는 이제 술이 들어가고 3월 26일 날 들어오셨어요. 그럼 1,000만 원 떼가지고 2억 6천에 세를 맞췄네요. 네, 저도 2억 6천에 나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럼 이제 다 정리됐네.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이사 나가고 3월 26일 날 이사가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3월 30일 날 푸켓으로 갔어요.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방송 녹음 좀 합시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 지금 푸켓이라면서 네. 푸켓은 웬일인데 저한테도 상 줘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 상 받아야지. 네, 그래서 그래 푹 쉬다가 왔어요. 며칠. 뭐 부부끼리 이렇게 갔다 오신 거예요? 가족끼리는 가는 거 아니죠. 그럼 지인들하고? 네, 아는 그 여행을 같이 가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네, 언니들하고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가서 밥을 내가 많이 살 수도 있는데 날짜를 한번 잡아봐라 이랬거든요. 네, 그럼 토요일 날 콜 이러더라고요. 뭐야? 네. 진정한 상일증은 여기 있어. 그 월말에 제가 휴가가 잘 안 되거든요. 월초하고. 제가 그냥 대표님한테 저도 강하게 밀어붙였죠. 이번에 꼭 제가 다녀와야 될 이유가 있다고. 갔다 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갔다 와서 열심히 했어. 야,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다음 물건도 이제 고르기 시작해야 되네요. 네, 계속 보고 있었어.
계속 지금 5월달에 들어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이 또 욕심이 살짝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막 이렇게 보던 것들을 또 정리 한번 하고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아파트를 한번 더 해보자 해서 다시 아파트로 지금 하고 있는 중. 야, 잘하네. 우리 그러면 상류층님은? 상류층은 안동에 네, 표본시약 받으셨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물건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평일에 여건이 돼가지고 물건은 좋은 걸 검색해도 그 입찰장에는 사실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해도 하루 뭐 휴가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휴가도 사실 빈번히 낼 수 없으니까 뭐 지인을 통해서나 가족을 통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가까운데 안동에 괜찮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10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라서 지금 횟수로 보면 아직 10년이 안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상으로 찾아서 위치를 보니까 안동에서는 그냥 그 영화관도 있고 모든 이제 인프라가 좋아서 사람들이 놀는 것도 그렇고 주로 이제 모여 노는 게가 옥동에 있어요. 옥동에 이마트도 있고 예, 큰 마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도로 보니까 아파트에서 인근 음식점 거리가 많이 있으면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요건 한 블록 떨어져서 있고 이마트도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도 있고 작은 아파트 앞에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가 보여요. 그리고 그 동에서 보면 옆쪽에는 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층이라서 저층이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언니가 그 집에서 있으니까 언니한테 이거를 좀 가질 수 있냐고 부탁을 했고 집에서 이제 입찰서도 정확히 작성을 하고 가서 법원에 가서 하면 모르는 거는 혹시나 카톡으로 다시 나를 찍어서 보내면 내가 확인해봐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언니가 그날 갔습니다. 그날 언니가 낙찰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상류층님은 평일에는 시간 빼기가 좀 많이 힘든 직장이잖아요. 아니 저 공무원이라서 사실 평일은 좀 사실 힘듭니다. 예. 저한테 물건을 이거 어때요? 라고 한 번씩 네. 저한테 물건을 이제 확인을 받으려고 카톡 이렇게 주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물건을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잘 골라. 맞죠? 네. 희한하게 물건을 네. 잘 고르더라고. 마음에 드는 걸 속속속 주더라고. 근데 단점이 입찰을 안 해. 한동안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막 패닉 상태가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매 물건만 계속 뒤지더라고. 네, 맞아요. 공매는 굳이 입찰장 안 가고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네. 살짝 한번 조언을 줬죠. 네. 그 언니를 좀 네, 맞습니다. 활용을 좀 해라. 네. 언니가 부동산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서히 입찰장 가면서 이런 경험도 시키고 본인이 말을 되게 잘하지만 언니를 좀 명도를 한번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네. 솔직히 뭐 상류층은 그냥 회사 생활 해도 본인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가족들한테 경제적인 자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전적인 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경매를 시작했는 게 크니까 네. 서서히 좀 물 좀 들게 좀 네. 만들어라고 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갔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언니가 이제 낙찰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한 번 또 들었는 게 상류층님보다 언니가 문소원이 더 좋구나. 네. 이게 진짜 문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전에는 물건 검색해갖고 이 물건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간다고 했으면서 다음날 입찰 당일이 돼가지고 남편한테 오늘 나 못 간다 이러면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 물건을 고르는 것도 고르는 거지만 우리가 이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맞아요. 시간 빼가지고 조사를 엄청 하잖아요. 네. 이렇게도 조사해보고 저렇게도 조사해보고 맞아요. 비교도 해보고 막 이 부동산이 말했는 걸 가지고 이 부동산에 한번 먹여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놨는 건데 그날 안 하면은 다 그동안 했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매너리즘이 왔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해서 그냥 카페 들어가면 항상 사람들 뭐 받아는 좋은 얘기만 있고 나는 뭔가 좀 도태된 듯한 느낌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에 좀 물건도 찾는 것도 원래 열심히 찾고 그랬는데 한동안은 조금 쉬기도 하고
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나 이렇게 돼서 요즘 조금 사실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남편도 그렇고 도와주려는 그런 의지가 없어서 내가 너무 힘이 든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위에서 꼭 그런 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렇게 다 느낀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상담을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언니 얘기를 좀 꺼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카페 가보면 다른 카페하고 분위기가 완전 틀리거든요. 네. 저희 카페는 교육생들이 받았는 물건을 가지고 글을 올리는데 되게 이게 보면은 자극이 많이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진짜. 특징이요. 일반 이제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와서 재미있게 많이 보시거든요. 네. 정작 우리 교육생들은 카페 잘 안 들어와. 왜냐면은 왜 그러냐고 좀 활동 좀 하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교육생들이 이제 낙찰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울증이 온대요. 맞아요. 네. 네. 나는 이 동기부여하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저는 놨는데 다른데. 이게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에 맞아요. 카페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불로 카페를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카페를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싶은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 혼자 뭔가 뒤쳐져 있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쉽게. 네. 같이 수업을 들었는 사람들도 글이 올라오거든요. 네. 내하고 같이 수업 들었는데 네. 이 언니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 빼고 이렇게 했네? 네. 난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네. 하더라고. 하여튼 우리 카페는 네. 장단점이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반대인데. 저는 들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나 며칠 쉬운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당장 해봐야죠. 바로 그거 끄고 다시 스피드 옵션으로 넘어갔거든요. 언니는 그러면 그 낙찰을 받아오면서 네. 좀 뭔가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물건을 받았는 거는 제가 공매로 받아서 세를 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입찰장에 제가 좀 뭐 여름 휴가라든지 제가 작년 7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 여름 휴가도 제가 8월 달에 일부러 잡아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여름 휴가 때 되니까 입찰장이 법원도 뭐 휴가를 가는지 물건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저는 그 전에 공매로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입찰장에서 낙찰을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잘 몰랐는데 언니가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누구누구의 대리인 이러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 중에서 뭔가 승리한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덩달아 빨리 다음 물건 나한테 찾으라고. 네. 그렇지. 네. 언니가 맛을 봤네. 이게 공매하고 또 틀린 게 공매는 그냥 이름이 떠 있으니까 이 주식이나 아니면 무슨 게임하는 느낌이거든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 네. 근데 입찰장에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5명 들어왔습니다. 이 5명 중에 상류층의 대리인 누구누구 씨는 나오셔서 받아가세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체육과 매수인은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도장 찍고 네. 나오는데 그 대출 이제 알아봐라고 하는 그 사장님들이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고. 내가 그 젊었을 때도 전화번호 따는 여자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나이 들었는데 와가지고 전화번호만 묻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고. 예. 그러면서 또 다음 물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크거든요. 이게 육상 경규를 하면은 육상 선수가 이게 100m를 달렸는데 1등은 안 지치고 한 트랙을 또 돌잖아요. 국기 들고.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언니는 부동산에 크게 관심 있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보면서 별로 관심이 없더니 그 입찰장에 가서 한번 낙찰을 받고 와서부터는 뭐 제가 검색을 하거나 이러면 부쩍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네. 진짜 동기부여가 됐네. 네, 그래서 제가 입찰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언니는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다 보니까 한번 입찰장에 가면 5만 원을 준다고 말했죠. 알바 비용으로. 네. 그래서 약간 5만 원이면 실비긴 하지만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 사회생활 안 하지만 뭔가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뿌듯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입찰장에 가라고 입찰용 가방도 하나 사줬습니다. 와. 야. 네. 어느 백화점에서 사줬어요?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좋은 브랜드의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속에 투자가 있었네. 네. 야, 그 뭐든지 투자를 해야 돼. 왜냐면 그런 것도 다 아이템빨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래 법원에 갈 때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서류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면 그게 정말 내가 컨설팅처럼 정말 회사원이 된 기분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아이템빨이라고 경매도 아이템빨인 것 같아요. 네. 야, 보통 아니네. 그 안에 그러면 내용물도 채워줘야지. 아, 다 채웠죠. 저희 둘이 이제 신분증도 차고 제 도장도 챙기고 필요한 거 저 해가지고 인주도 챙기고 인주도 챙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볼펜이 안 나오는 경우도 1차장에 없죠 있더라고요. 아주 잘 나오는 1.0짜리 볼펜도 2개 챙기고 그래서 메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챙기고 그렇지. 1호 봉투도 챙기고 이게 입찰장 가가지고 그 줄 서면서 그쪽에 무슨 선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다가 인주 없어가지고 그쪽 기다리면서 그거 되게 없어 보이거든. 네. 근데 네. 다 비치돼 있으면서 자기 가방에 식당 가가지고 여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로 같아. 그렇게 있어 보이더라고 그게. 네. 네, 서류 가방 하나 샀습니다. 야, 잘하셨네. 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류층님이 명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네, 제가 월요일날 물건을 낙찰을 받고,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고, 또 처음 가는데 밤에 저녁에 다른 집에 가기가 조금 실례인 것 같아서, 금요일날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되게 방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첫째 주 월요일날 낙찰을 받고, 금요일날 이제 거기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낙찰받은 다음날 그 경비실에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뭐 저 이렇게 돼서 이번에 뭐 낙찰받은 사람인데 거기 살고 계시는 분 연락처 어차피 뭐 개인정보라서 안 가르쳐 주실 테니까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인터폰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좀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놨어요. 근데 딱히 그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제가 그 메모지 편지지에다가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